2등급 후반인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들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콘텐츠의 대상이 되는 2등급 후반인 내신을 가진 학생이란 1년에 한두 명 정도가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곤 하는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2등급 후반 내신을 가진 학생이 기준이 되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소신을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꾸준히 관리해둔 상에서 중상 정도의 비교과를 가진 학생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인문계열에서 2등급 후반인 내신을 가진 학생이 지원할 만한 학생부 교과 전형들입니다. 역시나 학교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상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2024학년도 입결을 기준으로 2등급 후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기 적당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명대학교가 특히 사범대학이 인기가 많은 만큼 사범대학 세 전공인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의 경우 2등급 초중반 정도는 나와줘야겠지만 3등급까지도 입결이 밀리는 모집단이 역시 몇 있습니다. 인문계열에서 경영학부, 글로벌 경영학과, 국가안보학과 등 비교적 신입생을 뽑는 규모가 큰 모집 단위가 더 많은 것이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역시 2등급 후반인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모집 단위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과 달리 이합 7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천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경우 자연계열에서는 2.7등급에 딱 붙어있는 정도이기는 하지만 도전권으로 배치했었는데, 인문계열에서는 적정권으로 배치하였으며, 이는 아무래도 가천대학교의 경우 자연계열 모집 단위 선호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합 6이라는 오늘 적정 및 도전권 라인으로 언급된 수도권 학생부 교과 전형 중 가장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자 국순재단 학생부 교과 전형급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어느 정도 유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일반적으로 2등급 후반대의 내신을 가졌다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전형이기는 하여 자료에서 적정으로 두기는 하였으나 작년의 이슈로 인해 입결이 더 밀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이합 5에서 이합 6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보다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좀 더 많아서 2등급 후반 학생들도 고려할 수 있는 전형이 많을 뿐더러, 보통 경북대학교에는 일반 학과라면 더더욱 대구 경북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만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입결이 더 앞쪽에 위치하여 2등급 중반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전형으로 자료에서는 딱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산대학교 역시 상황이 비슷한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보다 더 많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의 입결이 더 높아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상향해서 도전으로 보셔야 합니다. 부산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나 이합 4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며, 특별히 경영학과는 3합 7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므로 지방거점 공립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중 가장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긴장하셔야 하는 대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나 경북대학교나 지방거점 공립대학 중 탑이라고 할 수 있으니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이 정도 학업 역량은 맞추고 들어와라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정량 학생부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업 이수 상황도 판단하니 전공에 맞게 어떻게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지원 전에 잘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도전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명지대학교의 두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및 학생부 교과 교과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두 전형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꾸준히 말씀해드리지만 학생부 교과 교과 면접 전형이 면접의 영향력으로 인해 내신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습니다. 2024학년도의 입결로 따져보았을 때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및 덕성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도 2등급 후반 학생들에게는 도전권으로 판단이 되며, 두 전형 모두 이합 7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근 자연계열의 경우 가톨릭대학교와 가천대학교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곤 하시는데, 아직 인문계열의 경우 가톨릭대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계열 2등급 후반 학생부 교과 전형 자료에서와 달리 가천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적정 라인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가천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합 6인 것이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문계열에서 2등급 후반인 내신을 가진 학생이 지원할 만한 학생부 종합 전형들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꾸준히 말씀해드리지만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간에 정성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이 몇 점 몇 등급이라고 해서 적정에서 상향을 판단하기는 애매합니다. 단순히 내신 등급만 살피시면 사실상 2등급 중반이든 2등급 후반이든 스카이 서정한 라인에 모두 있기 때문에 긍정 회로를 돌리기 쉬우나, 이는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향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유입이 많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경우 2등급 중후반에서 입결이 잡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고지곧대로 일반 고등학교 2등급 후반인 우리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합격 가능으로 해석하시면 곤란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대부분의 학생이 본인이 비교과를 과대평가하고 지원을 했다가 1단계 서류평가에서든 2단계 면접평가에서든 당혹스러운 상황을 많이 마주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고 자료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단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 DKU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이 아무래도 면접을 보지도 않고 진로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을 더 많이 체크하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 신설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보다는 입결이 위쪽에 잡혀 있습니다. 국충책 라인 중 단국대학교는 비교적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가 많지 않아서 입결을 좀 덜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 인하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의 경우 2026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입니다. 기존에는 학생부 종합 인하미래인재 면접형 전형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전형의 입결은 3등급 초중반 정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만 인하대학교 인문계열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외고 국제고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들, 즉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지원을 꽤 하고 합격 및 등록도 하기 때문에 이를 너무 3등급 초중반이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러니 비교적 학업 역량을 더 체크할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 인하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은 2등급 후반 정도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은 정량 내신만 보면 인문계열 모집단위 입결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여자대학교가 보통 인문 예체능 계열이 강세이기 때문에 유입된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향이 더 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열에서와 마찬가지로 2026학년도부터 기존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던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통합되면서 지원군이 합쳐지니 내신으로 대표되는 입결은 소폭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운대학교 두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빛인재 원 면접형 전형 및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빛인재 2 서류형 전형은 3등급 전후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고려하실 수 있으며 여느 학생부 종합 전형들이 그러하듯 전공 역량을 많이 보는 전형임을 강조해드립니다. 도전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 및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두 전형 모두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입에 주의하셔야 하는 전형들입니다.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도 어느 정도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오기는 하나 2024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앞이 두 학교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학년도에 숭실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기존이었다면 내신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으로 커버하고자 했던 숭실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거 학생부 종합 전형들로 유입되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이러한 내부 전형 변화에 의한 상황에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2등급 후반이 내신을 가진 문과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들에 대해 알아보며 2등급 내신 지원 대학 콘텐츠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2등급 후반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전형들이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난 2025학년도 콘텐츠보다는 다채로워진 모습입니다. 다만 이를 내신이 낮아도 점점 수도권 대학 진학이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초긍정 모드로 해석하시기보다는 2024학년도 수능이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혼선을 빚어 내신이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콘텐츠는 2등급 내신 지원대학 콘텐츠의 다음 순서로 3등급 내신 지원대학 콘텐츠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